50개의 사연들이었거늘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5부 1970년 11월 13일 39화 삼동 침묵회 첫 번째. 1970년 9월 전태일은 다시 평화시장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으로 오랜만에 나타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한동안 안 보이더니 그 사이에 큰 집 갔다 온 모양이야 라고 쑥덕거렸다. 큰 집이란 형무소를 뜻하는 은어이다. 우선 돈도 급하고 또 노동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평화시장 안에 근거를 잡아야 했으므로 취직을 해야 할 터인데 큰 집 갔다 왔다는 평판 때문에 좀처럼 취직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큰 집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삼각산에 가서 노동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결심하고 머리 깎고 내려왔다고 선전하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라 한동안 그는 모자를 푹 눌러써서 머리를 가리고 평화시장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때마침 재단사를 구하는 가게가 있어서 거기에 취직이 되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웬만한 업주들 사이에서는 노동운동 선동하고 다니는 놈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취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지만 그 사이에 그런 소문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또 업주가 바뀐 곳도 덜어 있었으므로 겨우 취직이 된 것이다. 그가 취직한 곳은 왕성사. 취직 문제가 일단락되자 태일은 김계남을 찾아갔다. 삼각산 올라갈 때 아무 연락도 않고 올라간 터이므로 한 5달쯤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셈이었다. 그동안 어디 갔다 왔으며 왜 그렇게 소식 한 번 없이 지냈느냐고 궁금해하는 계남에게 태일은 그 사이의 일을 대충 털어놓았다. 그리고는 이번에 가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뜻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모여서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였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은 물론 근로조건 개선 문제였다. 전태일은 어쩔 수 없이 젊은 재단사들의 지도자였다. 아니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당시만 해도 평화시장에서 노동운동을 자신의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평화시장을 떠났던 기간 동안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바보의 회원들이 그의 출연을 계기로 다시 모였다. 그 사이에 군대에 간 사람들과 직장이 바뀌어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제하고 나니 모두 6명의 회원이 다시 규합되었다. 여기에 나중에는 6명의 재단사가 새로 추가되어 도합 12명의 재단사가 자주 모임을 갖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전태일은 틈나는 대로 서울시청, 노동청 등을 찾아다니며 진정서를 내기도 하고 신문 기자들을 만나거나 방송국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9월 중순 어느 날이었다. 재단사인 차정훈과 유상천은 때마침 추석 대목을 막 지난 뒤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평화시장에 나오다가 국민은행 건물 앞 인간시장을 지나는데 이때 전태일이 두꺼운 책 한 권과 무슨 서류 뭉치 같은 것을 한아름 안고 나왔다. 정훈이 상천을 돌아보며 저 친구 참 재미있는 친구야. 우리들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게 한다고 밤낮 돌아다니는데 상천이 너도 한번 사귀어봐라 라고 하였다. 이때 태일이 정훈에게로 다가와서 오늘 동영방송 시민의 프로에 나가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권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동양방송국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함께 탔다. 버스 안에서 상천은 태일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상천의 기억으로는 이때 전태일이 아주 열의에 차서 찻간에서 근로기준법 책을 펴들고 근로시간, 휴일, 실시 등의 항목을 소리내어 읽어주면서 우리는 너무 억울하게 살고 있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평화시장에 3만 명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면
우리 재단사들이 단결해서 근로기준법을 물고 늘어져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났으니 앞으로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하였다 한다. 유상천은 그때까지만 해도 근로조건이니 노동운동이니 하는 것은 말도 몰랐고 생각해본 일도 없었는데 테일의 열변을 들으면서 그런 법도 다 있었나? 정말 법대로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렇다면 한번 해볼 일이다 하는 놀라움, 호기심, 기대감, 새삼스러운 분노 따위가 뒤범벅이 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흥분된 심정으로 버스가 목적지까지 닿은 줄도 모르고 내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새 재단사는 동양방송국에 도착하여 시민의 소리 프로 담당자를 만났다. 테일이 평화시장 실정을 대충 이야기하고 시민의 소리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거절하였다. 확실한 통계 자료나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이야기는 방송에 내보낼 수 없으니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와보라는 것이었다. 방송국의 화려한 건물 문을 벗어나면서 테일은 정훈과 상천을 보고 이대로 그냥 돌아가기도 못하니 여기까지 온 김에 서울시청 사회과에나 한번 들러보자고 했다. 동양방송국에서 시청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다. 그들이 사회과에 도착하여 보니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관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기다려서 만나보려면 1시간 이상을 보내야 했다. 정훈과 상천은 무료하여 그냥 돌아가기로 하였고 테일은 혼자 남아서 직원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하여 거기서 그들은 일단 헤어졌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